어젯밤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한 독일 여객기가 프랑스 알프스 산맥에 추락해서 탑승자 150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사 당국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추락 직전에 사고기에서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미뤄서 현재로서는 기체 시스템 고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조수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인명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수색 작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고가 난 지 17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 탑승객 발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기 잔해가 발견된 곳이 해발 2,000m 높이의 알프스 산악지대여서 수색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지형이 험한 데다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수색 작업은 헬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150명이 타고 있었고 상당수가 독일과 스페인 국민입니다. 독일과 스페인 총리는 직접 현장을 찾았고 프랑스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도 일정을 취소하고 파리에 마련된 사고 수습 본부를 찾는 등 관련국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탑승객 가운데에는 독일 한 마을의 고교생 16명과 교사 2명도 포함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학부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n Haltern ist ein kleiner Ort. In Haltern kennen viele. Und insofern ist das noch unfassbarer dann, ne?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프랑스 정부는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찾아서 데이터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테러는 일단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기는 바르셀로나를 출발한 지 50여 분 만에 교신이 끊겼습니다. 순항 고도인 38,000피트에서 갑자기 6,000여 피트 정도를 강화한 뒤에 추락했는데요. 현재로서는 기체 시스템 고장이나 조종사 과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추락 현장 화면을 보면 승용차보다 작은 크기의 잔해들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데 지면 충돌 당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동체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 당국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4 hectares de débris éparpillés, à peu près 150 mètres à 200 mètres de dénivelé, une longueur totale entre la zone d'impact et les derniers débris qui doit faire à peu près 500 ou 600 mètres. 여객기에서 추락 직전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은 점도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블랙박스에 담긴 비행 기록과 조종사 육성 녹음 등을 분석해봐야지 정확히 파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수영 기자, 최근 1년 새 인명피해가 큰 여객기 추락 사고가 유독 잦았는데요. 이번에 추락한 여객기,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자바에 추락했던 에어 아시아 여객기와 같은 기종이라면서요? 예, 사고기는 에어버스 A320으로 1990년에 만들어진 노후 기종입니다. 연료 대비 효율성이 높아서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중단거리 주력 기종인 셈인데 그런 만큼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로 이어진 A320 사고는 모두 12차례인데요.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게 지난해 12월 28일 에어아시아 소속 여객기가 자바에 추락해서 탑승자 162명 전원이 숨진 사고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저가 항공사의 안전 문제 또한 도마에 올랐는데 사실 점원윙즈는 그동안 사고가 거의 없어서 상당히 안전한 항공사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점원윙즈의 첫 인명 사고이기도 하고요. 순항고도에 진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